자, 자, 교재. 자, 첫 페이지고요. 예, 요 자세히 쓰는 여기 좀 줌인을 좀 들어가서 목차는 다 보이는데 하여튼 예. 목차부터 먼저 볼까요? 예,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목차 보는 게 이게 아니고 예, 이 화면 확대를 좀 자,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예, 여기 개발 환경 자 개발 환경 예, 이제 요 시작하기에 예, 자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구글 API 키 발급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이런 이제 설명이 좀 나오고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과정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제미나이 이제 버전에 대해서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장에는 이제 제미나이 API 사용법 예, 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이 구글 제미나이 API 세 가지 기본 사용법이라고 해서 예, 뭐 싱글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 하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지금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예, 파이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멀티턴 뭐 메시지 주고받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시스템 이제 인스트럭션 사용하기 해서 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코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들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이제 파이썬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력 구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컨텐트 객체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예, 그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조금 이제 글자가 좀 작죠. 작은데 예, 그건 형식만 일단 예. 자,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파트 객체라고 해서 예, 이렇게 보이고요. 출력 구조 살펴보기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객체들 캔디데이트 이제 객체 뭐 이렇게 나오고, 자 피니시 리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세이프티 레이팅 출력 구조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 제어하기라고 해서 매개 변수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네, 뭐 이게 학습 집점 이런 게 나오고, 매개 변수가 있고, 뭐 출원 시점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 점검 설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예,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예, 자, 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구글 이제에서 이 나온 게 이제 제미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는 뭐 코딩 없이도 언어 모델과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실험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은 자 이제 챗봇 만드는 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스트림리스로 챗봇 구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파트에서 자 5.1을 보면 이제 스트림릿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요 스트림릿이 예, 우리가 파이썬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쓰는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PHP란다. PIP라고 하는 예, 요 명령을 사용해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이제 스트림릿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 알아보기 이렇게 들어가면 예,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쁘게 나온다, 차트가 나온다, 그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예,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듯이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화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트림릿.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스트림릿 이제 그 세부적인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반응형 프로그래밍, 뭐 데이터 캐싱, 뭐 이런 거, 리소스 캐싱, 세션 상태 관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챗봇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화면을 좀 키울까요? 하나도 안 보인다, 그죠?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챗봇 라이브러리 사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 반가워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가워 하면 이것은 뭐 인공지능 응답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출력이 되고. 그래서 여기 뭐 에코봇이라고 해서 에코봇은 했던 말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에코봇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 제미나이 이제 그 챗봇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챗봇 이제 할 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는 거죠. 모델 가져오기, 세션별 이력 관리하기, 메시지 출력하기,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기.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반가워하면 반가워요, 기분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반가워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줘, 이게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니까 이 제미나이 를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대화하듯이 챗GPT가 이렇게 되죠. 챗GPT는 다 뭐 써보셨으니까, 그죠? 챗GPT는 이렇게 해서 사용해보기 들어가서 이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띄워놓고요. 우리가 챗GPT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미나이로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그런 이제 이런 챗GPT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API를 땡겨와 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그런 이제 챗봇을 만들 때는 짜장면이나 뭐 짬뽕이나 이렇게 이제 특정 이제 검색 키워드가 들어오면 그 키워드를 딱 판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해주는, 이걸 로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죠. 그래서 챗GPT에서는 이미 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뭐 안녕이라고 치면 대답을 뭘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치면은 얘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한번 해볼게요.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자 너는 잘 지냈니, 이렇게 할게요. 나도 잘 지냈어. 한 번 하네요, 그죠? 처음에는 존댓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다가 잘 지냈어, 너는 잘 지냈니 하니까 나도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바로 말로 놓는다, 그죠? 친구 모드로 들어가네요, 그죠? 요즘 특별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나한테 물어본다, 그죠? 다르죠?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미리 딱 정해놓은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밑에 여기 지금 챗봇, 이거 제미나이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챗봇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쓰면은 이제 뭐가 좋으냐, 제가 이제 일단은 챗GPT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챗GPT를 가지고 주문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뭐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너는 지금부터 중국 음식 주문을 담당하는 챗봇 역할을 수행해 해야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Shift 엔터 한 다음에 중국 음식 메뉴를 만들어서 표로 보여주고 주문을 받은 후, 예. 그다음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주문 내역, 예. 자, 주문 내역을 자, 보여 줘야 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제가 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예, 얘가 제가 따로 프로그래밍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니까 알겠습니다. 중국 음식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아래는 나오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이제 메뉴를 보는 거야. 제가 프롬프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지금부터 중국 음식 주문을 담당하는 챗봇 역할을 수행해야 해. 역할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음식 메뉴를 만들어서 표로 보여주고 주문을 받은 후 주문 내역을 보여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음식 자기가 알아서 중국 음식 메뉴하고요, 설명까지 딱 해주죠. 짜장면이 뭐다, 가격은 얼마다, 그다음에 유린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간장 소스로 맛을 낸 바삭한 치킨이라는 걸 하네요. 네. 그죠? 팔보채는 다양한 해산물과 채소가 들어간 볶음 요리가 팔보채다. 그죠? 마파두부는 매운 두부 요리로 이제 고기와 함께 조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됐고, 가격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주문하고 싶은 메뉴 번호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메뉴 번호는 1, 2, 3, 4, 5, 6, 7, 8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가 자,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 1번 자, 수량, 예. 1번 짜장면이니까 1번 3,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붙일게요. 그 다음에 짜장면 3그릇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2, 이렇게. 이거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탕수육까지만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3번 1, 이렇게만 할게요. 예. 그래서 1번 메뉴 짜장면이죠. 1번 3 생긴 이제 3그릇. 그 다음에 2번 메뉴 짬뽕이죠. 예, 2그릇. 3번 1그릇 탕수육.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주문 내역. 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딱 알아내죠.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얘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주문 내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번호를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앞에 보내주고요. 이게 이제 수량은 뒤에 그냥 숫자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었어요. 콤마 찍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내역이 짜장면 3개, 뭐 짬뽕 2개, 탕수육 1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서 사실 주문 챗봇을 만든 거예요. 예, 확실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으로 붙여가지고, 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엔진이 동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붙여가지고 어떤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 주문을 받고 하는 걸 이제 이 엔진을 붙여서 프로그램처럼 이제 동작되도록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제미나이 쪽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기 제미나이 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워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대답을 반가워요, 기분 어때요, 이렇게 해주고요. 기분 좋아,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기분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또 뭐 묻고 싶은 거 물어도 주고. 사람만 계속 묻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볼 거고, 뭐 스트리밍 응답 방식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응답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소스 코드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뭐 제미나이 API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바로 따지면 자바
그 API 안에 보시면 자바 클래스하고 패키지 아래 클래스하고 그 클래스 안에 어떤 이제 메소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딱 API 문서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제미나이 API로 유튜브 동영상 뒤에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이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의 이제 API 중에 음성 인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음성 인식하는 거 있었죠, 라이브러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출력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제미나이도 뭐 동영상을 이제 인식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면 동영상을 얘가 쭉 보고, 그죠? 뭐 어떤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하는 것도 음성을 넣어놓고 이거 정리해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요약해줘 뭐 이런 거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제미나이 세부적인 이런 기능, 제미나이 모델로 레그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인터넷 검색, 제미나이로 인터넷 검색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호환성이라고 해서요, SDK 없이 API 호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호환성이 가능한 이유, 뭐 요 호환과 관련된 내용들, 그 외에도 뭐 보면 제미나이 2.0 해가지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내용은 뭐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공지능을 만든 곳에서 자 이런 이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내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API를 사용해서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요런 이제 내용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으로. 부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됐고,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요. 자, 전체 내용을 봤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시작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자, 이제 화면을 좀 키워서 테스트를 키워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가지고 내용을 좀 키워서 볼게요. 글자가 의외로 좀 작습니다. 제미나이 API를 배워야 하는 이유.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2023년 이제 3월 1일 날 GPT, 챗 GPT 얘기하는 거죠. GPT 3.5 터보 API 버전이 출시된 다음에 개발자들이 오픈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와 성능 괜찮네, 사람들이 막 집중하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죠. 그 작년 여름에 3.5 뭐 3.0에서 뭐 3.5 나왔을 때도 막 와 했는데 지금 4.0 뭐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또 이제 더 성능 좋은 거 있다 하면서 또 공개했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이게 오래된 교재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보면 이제 3.5 터보 API 버전이 출시된 다음에 개발자들이 요 오픈 AI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라마, 뭐 팜, 미스트랄 같은 경쟁 모델들이 성장했지만 GPT 시리즈에 비해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크게 열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LLM이라고 하는 해서 이게 자주 나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제 서비스. 우리가 챗GPT가 LLM 모델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챗GPT의 그 만들 때 원리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학습시킬 때 인공지능한테 이제 우리가 애기들한테 처음에 이제 그 하면은 엄마 아빠부터 말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학습을 이제 시키는데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예. 그 인터넷상에 뭐 만약에 포털 사이트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요 학습을 이제 시키는데 얘가 이제 앞에 문장을 보고 뒤에 학습을 이제 하니까 앞에 문장을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를 이제 딱 알아맞춘다는 거죠. 희한하게. 예.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도요 우리 사람하고 대화하는 정도 그래 뭐 좀 어색하다는 그 느낌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말을 더 잘 알아듣네. 내가 텍스트를 좀 엉터리로 써도 그냥 사람이 알아듣듯이 그죠? 좀 틀리도 알아듣듯이 알아듣네. 그 정도까지 이제 지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픈 AI가 실시간 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아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지금 학습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방식이 좀 달리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거짓말하는 거는 유튜브 쪽에 이제 보시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문장을 줬을 때 얘가 인공지능이 거짓말하고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막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환각 증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게 2024년 3월 등장한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예, 요거 이제 요것도 인공지능인데 클로드는 뭐 윈도우스 사이즈에 대한 처리 능력, 여기서 1,2메가의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처리 능력과 GPT-4를 뛰어넘는 뭐 이쪽 나와 있는데 GPT가 1이죠. GPT가 1이고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가 2, 3위 뭐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미나이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제미나이를 볼 건데 클로드라는 거, 얘가 지금 이제 LLM 시장이 이제 안강 구도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나죠. 클로드 이제 3 발표가 있고 불과 2개월 만에 이제 요 2023 작년이죠. 구글이 여기 이제 제미나이 프로라고 해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제 1위는 챗GPT인데 지금 이제 딥시크가 1위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챗GPT가 이제 1위고 당시에 클로드라는 인공지능과 여기 이제 그 제미나이 프로라는 이제 요걸 가지고 서로 이제 네가 이제 이기니 내가 이기니 뭐 이렇게 이제 경쟁을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불꽃 튀기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쪽 모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상이죠. 영상, 동영상 같은 것도 생성이 되고 그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작곡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LLM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GPT와 함께 제미나이 이제 경쟁 모델의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뭐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모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뭐 독과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API 이런 거 사용할 때 무료로 이렇게 오픈하면 많이 쓸 건데 돈을 받습니다. API는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회원도 그냥 회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등록해 주셔야 회원 가입이 돼요. 쓰든 안 쓰든 회원 가입 하려 그러면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런 게 조금 챗GPT라든지 이런 거 API 쓸 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단 회원 가입해 놓고 내가 유료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카드 등록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외국계 일단부터 이제 개인 그 신용카드부터 먼저 올려놓고 등록해놓고 쓰던 사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을 이제 많이 하는 만큼 과금이 되죠. 자, 뭐 기본 이제 사항이니까 간단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개발 환경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개발 환경. 그러면 제미나이라고 하는 요 이제 인공지능 사용해서 요 LLM 기반이라고했죠. 자,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기반에 이제 자,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 기능을 개발자가 쓸 수 있도록 이제 API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용하려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제미나이인데 앞에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고요. 구글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구글 API를 발급받아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ai.google.dev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요 AI 키인 구글 AI 스튜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라.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실습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지만 IT 쪽은 이게 또 특히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또 화면이 계속 바뀌어요. 저 챗GPT 같은 경우 화면 계속 바뀌죠. 화면 그 사이트가 계속 리뉴얼 됩니다. 그 주기가 1년 단위도 아니고 막 일단 뭐 6개월 단위도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AI 요 주소가 ai.google.dev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당연히 여러분은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실 거예요. 로그인해서 요거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거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습하시려 그러면 여기서 그 구글 이제 에서 제미나이 이제 쓰시기 위한 요 API 키를 받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야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get API key인 구글 AI 스튜디오 요게 요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약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의를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여기 상단에 이제 항목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고 continue 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자 이게 이제 까만색 화면에 좌측 편에 보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제목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되겠죠.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셔서. 그러니까 화면상에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또렷하게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Get API Key라는 요 이제 버튼이 열쇠 아이콘하고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Create API Key in New Project 해서 요 버튼을 눌러라. 여기 이제 이 버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는 거. 그래서 Create API Key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공 데이터 API 이제 사용해 가지고요. 공공 데이터 끌어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이제 API를 이용해서 오픈 API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는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발급받는 게 있었습니다. 키를 생성하고 발급받는 게 있었어요. 그 키가 주민번호 역할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이 지금 API를 사용할 때 어느 사용자가 이 API를 사용하는지 요청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이제 개발자인지 뭐 그런 것도 체크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요금제다, 요금제, 유료 이제 서비스다. API 이제 보면 챗GPT 같은 경우도 유료입니다. 유료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API를 많이 쓰면 쓴 만큼 돈을 내야 돼요. 카드 그 이제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Create API Key in New Project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키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PI 키가 출력이 되면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API 키를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타인에게 노출되면 예기치 않은 API 비용이 청구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말고 클라우드 쪽 이제 클라우드 쪽도 보면 뭐 이것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 가입할 때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회원을 가입을 해야지만 그 무료로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무료 쓸 때라도 그 개인 이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하게끔 됐어요. 입력 안 하면은 회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 이제 가입할 때 무료 API를 쓴다 하더라도 무료 기간 동안 쓴다 하더라도 이제 카드 정보를 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정 기간 이제 지나서요 API를 쓰면 그때부터 요금이 청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이 키를요 코드상에 만약에 하드코딩해서 넣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스가 인터넷상에 어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소스를 다운받는 사람은 코드 써보니까 이거 키 이거 되네. 그러면 자기 프로그램 짤 때 이 키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청구가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지 않더라도 요 키가 노출되면 요 키로 프로그램 이제 접속을 하거든요. 코드상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인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요 키 발급받은 키 있죠. 키를 코드상에 넣어야 API가 동작하는데 실제 서버에 요청을 할 때 요 키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면 내가 만약에 옆 사람 만약에 이게 노출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복사해서 내 프로그램에다가 탁 붙여넣기 해서 이 키로 계속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러면 요금이 옆 사람한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노출되면 예기치 않은 API 비용이 청구된다.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모델 및 무료 사용량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너무 화면이 커서 조금 텍스트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제미나이 1.5 프로가 있고요. 제미나이 1.5 프레쉬라는 게 있고요. 제미나이 1.0 프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을 모델별로 해서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차별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입력은 어떤 입력이 되느냐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가 된다. 자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에서 자 출력은 텍스트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기능은 이제 멀티모달 LLM, 컨텍스트 윈도우는 2메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료 사용량은 분당 2회 요청, 뭐 분당 32kB 토큰 킬로바이트고요. 1일 50회 요청, 요 정도까지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요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1.5 플래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보면 분당 15회 요청할 수가 있고 분당 1메가 토큰 1일 1500회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1.0 프로는 이렇게 이제 분당 15회 요청할 수 있고 분당 32kB 토큰 그 다음에 1일 1500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미나이든 챗GPT든 뭐 다 다른 거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딱 있어요. API 얘가 개발자인데 나는 요 인공지능 기능 API를 땡겨 써서 특정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금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1.5 프로는 제미나이 1.5 프레쉬에 비해 출력 범위가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에 반해서 1.5 플래시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품질을 따지려 그러면 1.5 프로로 가는 거고요. 속도를 따지려 그러면 제미나이 1.5 플래시로 가는 게 낫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요금제를 포함한 자세한 가격 볼 때는 이제 실제 이제 제미나이 사이트 프라이싱이라는 이제 요 경로로 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잠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Shift 클릭. 페이지가 안 바뀌어 있으면 이렇게 가격 정책 이렇게 나오죠. 1.5 프레시, 1.5 프레시 뒤에 8B라고 붙은 것도 있네요. 1.5%,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1.5 프레시 해서 다양한 반복 작업에 적합한 우수한 성능과 100만 개의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춘 가장 빠른 멀티모달 모델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뭐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뭐 한도해서 이게 그 무제한 무료가 아닙니다. 예. 아까 그 앞에 설명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특정 사용 양만큼만 무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료로 이제 청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한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격 뭐 무료, 출력 가격 뭐 무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텍스트 캐싱 뭐 무료고 시간당 최대 100만 토큰 제한이 있고요. 조정 가격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구글 검색으로 그라운딩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제품 개선에 사용됨.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인공지능 쪽 프롬프트에 여러분들 개인 정보나 이 파일도 이렇게 업로드 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외로 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검색하실 때 개인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면요, 그게 인공지능이 이게 학습을 하면서요 그 자료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올렸죠. 그러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올려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쭉 가져와 가지고요, 누구누구 홍길동이는 어디에 살고 지금 전화번호가 뭐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다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는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큰 기업에서 이거 상식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 쓰는 이제 인공지능에 회사에서 쓰는 자료를 올려가지고 인공지능에 막 그러면 이제 보안에서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만큼 지불이라는 거 나오죠. 요 사용한 지불 가격 이렇게 나오죠. 제미나이 API를 사용한 만큼 지불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여 AI 서비스를 확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면 또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제 보면 환경 변수 등록. 환경 변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일단은 실습은 같이 할게요. 하기 전에 미리 알고, 내가 제미나이 인공지능 요 API를 내 프로그램에서 땡겨서 쓰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키 발급 받는 게 있네. 그죠?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있잖아요.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발급을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API 키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이 키를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안에 발급받은 이 키를요, 이거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 API 요청할 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급받은 키는 프로그램 내에서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 변수로 등록한다.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경 변수, 지금은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해서, 환경 변수는 우리가 자바 보면 자바 밑줄 홈이라는 환경 변수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환경 변수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setx 명령 썼는데, 우리가 환경 변수 등록하는 것처럼 구글 밑줄 API 밑줄 키 환경수 만들어 가지고요, 그 값으로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 주시면 돼요. 넣고 프로그램에서 이 환경 변수 값을 읽어서 API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다.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우리 이제 윈도우에서 쓰는데, 우리는 자바 환경 변수 설정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창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그냥
그 자바 환경에서 설정하듯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파이썬 설치인데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우리 이제 이미 제미나이 이제 인공지능 이제 쓰는데 이제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이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SDK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3.9 이상 설치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파이썬은 다운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윈도우 R 해가지고 cmd 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렇게 띄우면 명령창을 띄우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 빼기 한가 띄우고 빼기 버전 파이썬은 뭐 우리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 한가 띄우고 빼기 버전에서 엔기 치면은 파이썬 3.12.5 근데 여기서 필요하다 그런 거는 3.9 이상이라고 그랬죠. 혹시나 본인 컴퓨터에 3.9보다 밑에 하위 버전이면요, 그 기존의 파이썬을 지우고 새로 높은 버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겠죠. 혹시 예전에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버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 설치되어 있으면 파이썬 띄우고 빼기 버전 이렇게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은 이미 우리가 수업을 했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자, 구글 제미나이 SDK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 pip 나오면 이거는 파이썬 명령이죠.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외부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야 되죠.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자, pip 실습은 같이 할게요. 이게 설명 듣고 pip 한 다음에 뒤에 이제 install 명령 옵션 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API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 generate 요게 generative AI라고 되어 있죠. 제미나이가 아니고 이거는 구글 제미나이 API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generative AI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구글 제미나이 SDK 라이브러리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VS 코드를 쓰고 있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유료로 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 제미나이 API 이제 사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타 등등 또 여기 보면 이제 버텍스 제미나이 SDK 뭐 스트림릿 등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파이썬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 이 pip 명령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pip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개발 환경 이제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제미나이 API 기본 사용법과 데이터 구조를 보자. 그래서 요 2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사실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API에 3가지 기본 사용법이 있다.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 사용법 3가지가 뭔지 우리가 사실 이제 안 보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구글 제미나이 SDK 사용자와 모델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어떤 구조로 다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간단하게 그냥 불러서 호출해서 그냥 쓰고 이게 다면은 참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제대로 또 이제 쓰려 그러면 해당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내용까지 다 소화하기는 좀 버거울 수가 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API 세 가지 규모 방법.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키를 발급받는 거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IP 명령 사용해서 그 제미나이 API를 이제 SDK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API를 이제 사용할 때, 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구글 이제 서버가 있겠죠. 구글 이제 제미나이 이제 서버가 있고요. API를 사용해서 제미나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서 이 제미나이 이제 서버에 API를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이제 함수를 호출한다,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미나이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 우리가 이때 이제 메시지는 뭐 어떤 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자바에서 우리가 메소드 특정 이제 클래스의 메소드 사용할 때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죠. 그런 게 이제 메소드 되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실행된 이후에 리턴 값을 반환해 주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값을 탁 던져주면 리턴 값이 탁 넘어오잖아요. 그죠?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메시지 되겠죠. 그래서 제미나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이제 요 싱글턴 이라고 하는 방식과 이제 싱글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멀티턴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턴과 멀티턴. 싱글턴 이제 한 가지와 멀티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합치면 한 가지하고 두 가지하고 이렇게 합치면 이제 모두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싱글턴은 한 번에 자 질의응답으로 완결되는 형태고, 그래서 요걸 이제 텍스트를 자 완성하거나 인공지능에게 한 번의 명령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요 이제 싱글턴을 쓴다. 이 말해서 이제 요 멀티턴 같은 경우에는 멀티턴은 이제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고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한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싱글턴은 요청을 할 때 한번 딱 요청하고 한번 응답받고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근데 멀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받고 이걸 이제 여러 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제 싱글턴 메시지 주고받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밑에 지금 2장에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일단 설명 좀 가다가 이제 실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2.1.1입니다. 이제 싱글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고, 이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API를 제공하는 이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싱글턴 방식.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싱글 밑줄 턴.p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파일명을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파일명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그냥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카피 있습니다. 카피하면 이게 다 복사가 되죠, 코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import 명령 사용해서요. google. generative AI as gen AI인데 이게 이제 제미나이 API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미나이 JDK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 또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구글의 제미나이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의외로 코드가 많지는 않죠. 보시면 처음에 지금 내가 100% 이게 코드가 좀 생소해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냥 제 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패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gen AI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요 이름으로 이제 쓰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엘리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n AI 개체 점 configure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값을 세팅 값을 이제 넣는데 API 키를 값을 이제 줍니다. 이때 API 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 OS 개체 사용해서 OS에 get env 이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OS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 중에 구글 밑줄 API 밑줄 키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있는지 찾아서 그 환경 변수가 가지고 있는 키 값을 요 API 키 값으로 요 속성 값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해석되시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구글 제너레이티브 AI 패키지의 configure configure 여기 있죠. configure 함수 메소드죠. 를 통해서 API 키를 세팅합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API 키를 이제 일단은 세팅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PI 키가 세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자, 둘째 모델 이름인 제미나이 프로라는 문자를 자 인자값으로 넣어서 사용한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제미나이 프로라는 문자를 인자값으로 넣는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미나이 프로라고 됐습니까? 아니죠. 제미나이 프로 버전이 있고 요 플래시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요 소스 쓰시면 돼요. 이건 좀 안 맞는데 그냥 이 소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버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프로 버전도 있고, 그죠? 플래시 버전도 있고, 퀄리티를 따지면은 프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따지면 이제 플래시 버전이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모델. 요 모델 지정해 주는 거. 제미나이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쓰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메소드 값으로 모델 이름을 이렇게 문자를 준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이름인 제미나이 프로라는 문자를 인자값으로, 이거 이제 지금 여기서 플래시 제미나이 플래시를 쓰는데 이제 문자를 인자값으로 넣어서 제네레이티브 모델 개체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됐죠? 코드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코드가 뒤에 이제 소스 코드 이제 실습하실 때 이 코드가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설명드려서 이게 그 코드구나 이해 한번 되시면 이제 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쓰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거죠, 요건. 자, 이렇게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세 번째 모델에 자, generate content 메소드, 모델 객체에 generate content 메소드를 통해서 문자열로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제미나이한테 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content라는 메소드 사용하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문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챗GPT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챗GPT 사용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고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UI에서는 인공지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챗GPT에서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다고 했죠.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때 요 프롬프트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요 코드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 우리 지금 작성했던 거를요, 요게 모델.generate 언더바 밑줄 컨텐트라는 요 메소드에 요 이제 프롬프트 내용을 이제 집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해서 실행을 하면 뭡니까? 응답이 오죠. 인공지능이 대답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리턴 값이죠, 리턴 값, 이게 응답. 그래서 여기 리스판스라고 하는 요 변수에 요 질문에 대한 요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 값이 탁 리턴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세 번째, 요 셋째 요거는 자, 모델, 모델의 generate 밑줄 컨텐트 메소드를 통해서 문자열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때 이제 우리가 보내는 게 이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 자, 요거 이제 실행한 다음에 자, return다는 값을 요 리스판스에다가 저장을 하죠. 대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다? 싱글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다. 자, 요거 이제 실행해서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제미나이 쪽으로 들어가셔서 키 생성하고요. 생성된 키를 복사해서 확인 설정, 윈도우의 환경 변수, 요 구글 밑줄 API 밑줄 키라는 환경 변수를 등록해주고 그 값으로 생성된 키를 넣어주고 환경 변수 저장한 다음에 요 코드를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응답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리스판스에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은 여기 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출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밑에 자, 텍스트 필드를 출력한 내용입니다. 자, 응답 결과 중 텍스트. 그래서 요 리스판스 이제 응답 이제 리턴되는 내용 중에 이제 텍스트 필드 값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그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시스템이 이제 응답을 받은 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리스판스 객체 이제 객체로 넘어오네, 그죠? 객체 텍스트 필드 값을 출력을 하면 응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구글 밑줄 API 키라고 여기 환경 변수를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버리면 당연히 이제 오류나겠죠. 그리고 키를 발급하는 키를 써야 되는데 그 키를 쓰지 않거나 그러면 그 키 값이 틀렸거나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실습해 볼 게 뭐냐면 구글에서 제미나이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미나이 이제 쓰기 위해 제미나이 API 이제 키를 발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이제 개발 환경 다 되어 있죠. 들어가서 제미나이 이제 SDK를 일단 설치해주고, 그죠? 설치해주고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파이썬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화면에 이렇게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모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화면에 뜨면 API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 API를 이제 쓸 수 있구나. 그죠? 이거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되면 사실 교재 보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은 시간 나실 때 하나씩 이제 해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 하실 때 사실은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죠? 모르는 사람은 이걸 봐도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자, 이제 설명하는 김에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싱글턴으로 메시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롬프트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탁 주고요. 응답을 이렇게 하나 탁 받았죠. 요런 이제 형태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싱글턴으로. 근데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있을 거지만 뭐 이렇게 묻고 답하면 또 답한 거에 대해서 또 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팅하는 프로그램 특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으면 코드는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멀티턴으로 멀티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싱글턴 말고 멀티턴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주고받기. 자, 멀티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 볼게요. 그래서 멀티턴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주고받고 여러 차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형 인공지능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챗GPT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고 질문하고 답하고, 예.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제 앞에 대화했던 거 연결해서 또 이제 또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 멀티턴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형 인공지능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대화 이력. 그래서 우리가 챗GPT로 실습하실 때 우리가 그 챗GPT 사용해서 프로그램 생성을 했죠. 코드를.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 만들 때 프로그램 생성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줬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경우에 그 앞에서 만든 그 프롬프트를 또 수정해서요. 전체 프롬프트 내용을 다시 실행하는 그런 것도 해보셨고. 그런데 대화하는 자, 여기 이제 챗GPT에 보시면 여기 새로운 대화할 때 새 채팅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은 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보완해줘, 수정해줘, 앞에 내용에서 뭐 추가해줘 하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 채팅을 해버리면 다음에 이제 요 또 프롬프트 넣으면 앞에 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대화를.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 이력을 이제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사람으로 따지면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대화 이력을 담고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면서 얘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얘가 이제 기억을 하는구나.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기억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앞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에서 이제 요 제미나이 SDK에서 챗 세션 개체 사용한다. 이 대화를 기억하기 위해서 챗 세션이라는 개체를 쓰는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네, 그죠? 챗 세션이라는 개체를 사용해서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이거죠. 뭐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뭐 먹을까?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실컷 얘기해 놓고요. 그거 얼마지? 라고 하면요. 만약에 기억력이 없으면 얼마지? 뭐가 얼만데? 뭘 얼마지? 어떤 거에 대한 가격을 묻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기억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먹을 건데 난 짬뽕 얼마지 하면 짬뽕은 뭐야? 짬뽕 먹고 싶어 하면 그거 얼마지 하면 얘가 이제 짬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이력, 대화 이력을 담고 있는 공간, 요 관리가 필요한데 대화 이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요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챗 세션이라는 개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챗 세션 개체를 사용하면은 멀티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이제 멀티턴 대화와 싱글턴 대화의 이제 차이점 알 수가 있죠. 좀 뭐 이론적인 내용이 좀 재미없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집중 안 되시면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실 때 대충 이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가 좀 긴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 세션 개체를 사용한다 그랬죠. 보시면 챗 세션 개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멀티턴 이제 형태로 이제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 보면 여기 임포트 부분에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Google.generative AI as Gen AI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미나이 SD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Gen AI 요 이제 객체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 매수상에서 사용할 모델을 지정해 주죠. 그래서 제미나이 1.5 버전의 이제 플래시 버전을 이제 모델로 사용하겠다 하면 요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이 모델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객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멀티턴 형태로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요 세션을 사용한다 그랬죠. 챗 세션을 이용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챗 세션 객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언더바 챗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이제 요 히스토리는 해가지고 비행기 요 리스트죠. 값을 이렇게 초기 값으로 주고, 요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코드는 주고, 요 챗 세션이라는 객체를 리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자 유저 자 이제 퀘어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죠. 질문.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세요. 이제 첫 번째 프롬프트 내용이고요.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자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풀어서 보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을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앞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새 채팅으로 들어가서요. 처음에 이제 요 프롬프트에다가 요 한 문장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날리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제 설명해줘 하면 이렇게 설명해주죠. 그 다음에 날리는 이제 질문이 요거예요.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해줘. 요거를 이제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기억력이 없으면 자 의식이 있는지,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를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이 있는지, 네가 의식이 있는지, 뭐 다른 동물이 의식이 있는지, 그죠? 뭐 어떤 사물이 의식이 있는지, 대상이 뭔지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게 일단 프롬프트를 줬죠. 질문을 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했구나. 두 번째 질문에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대답해줘 하면 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했지? 그러면 아, 이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는지 물어보는구나 라고 얘가 딱 판독을 하는 거예요.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대답해주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대답해줘. 이걸 이제 얘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으며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프롬프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 방문문 이용해서요. 포인 방문문 이용해서 여기 이제 리스트에 있는 요 이제 문장을 한 개씩, 요소를 한 개씩 끄집어내서요. 유저 쿼리에다가 저장하고 프린트 해서요. 여기 이제 F가 포맷 문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문장을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 세션 샌드 메시지 해가지고요. 요 샌드 메시지 안에 프롬프트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 내용을 요 유저 쿼리에다가 가져와서 요 유저 쿼리의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챗봇한테 제미나이 챗봇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을 리스판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주겠죠. 응답을 이렇게 주면 요 응답 받은 거를 이제 화면에 또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사용해서요. 포맷 문자를 사용해서 요 모델이 인공지능입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대답하는 거죠. 답한 내용이 이제 리스판스 객체에 텍스트 필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반복문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배열의 두 번째 요소 값을 요거 이제 질문으로 가져옵니다. 프롬프트 값을.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하세요. 요걸 가져와서 또 유저 쿼리에 집어넣고 또 이제 요 쿼리가 질문이 뭔지 요거 출력해주고, 사용자가 질문 던진 게 뭔지 출력해주고, 실제 이제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죠. 프롬프트를 실행해 달라고. 그래서 유저 쿼리를 보내면은 요거를 이제 요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하세요에 대한 응답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리턴된 이제 리스판스 응답 출력하기 위해서 리스판스.txt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거를
요 프로그램 안에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챗GPT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배열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실행하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사용자가 던진 요 질문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문장을 대해 한 문장으로 출력해라. 짧게 설명하세요. 하면 모델이라는 게 이제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이제 대답해 주는 거죠. 응답한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두 번째 또 질문을 또 던져주면은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대답해라 하면 또 이 포문이니까 두 번째 요 메시지를 이제 샌드 메시지가 이제 프롬프트 전달하는 거죠. 하고 이제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응답 가져온 거를 리스판스에 이제 또 저장하고 또 출력하면 아니요,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고받고 그죠? 질문 주고 응답 받고 질문 주고 응답 받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멀티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구글 제미나이 이제 API 사용해서 이렇게 멀티턴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싱글턴과 멀티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멀티턴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리해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자 앞에서 예제와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이제 싱글턴이죠. 모델의 스타트 챗 메소드를 호출해서 일단은 대화 이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챗 세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하죠. 요 리턴 받은 챗 세션 객체를 이용해서 이 챗 세션 객체를 통해서 프롬프트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히스토리라는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대화 이력이 쌓이는 공간이다. 여기 이제 히스토리 요 부분이 있죠. 여기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저기 값이 줬죠. 여기 이제 대화 이력이 이제 쌓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 세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대화 이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자 질의처럼 주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질에 대해서도 앞의 대화를 참조해서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뭔가 이제 요청을 할 때 앞에서 내가 줬던 이제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대화 이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가 전체 프롬프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사항을 다 적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일부 이제 수정하고 나서 전체 또 프롬프트 다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대화하듯이 앞에서 나온 결과 값에서 뭐 어떤 부분을 수정해줘 하면 구체적으로 앞에 어떻게 뭐 실행해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 수정해줘 하면 그 부분만 찾아서 딱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턴과 이제 두 번째 턴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것도 그림이 너무 조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림이 이 그림 테스트 자체가 너무 작아 가지고요. 그냥 그림 그 형태만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챗 세션이라는 요 객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요 챗 세션을 통해서 요 히스토리에 보내는 메시지를 요게 인공지능에 대한 대해서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 줘라고 여기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놓고 여기 있는 내용을 구글 이제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달하죠.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가 요 이제 프롬프트를 받아 가지고요.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해 줍니다. 응답해 주는 내용도 요 챗 세션이라는 요 객체의 요 히스토리 영역에 담겨지는 거죠. 질문과 응답이 여기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턴이죠. 이제 두 번째 턴에서는 자 다시 이제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해줘라고 하면요. 요 질문이 다시 이제 요 챗 세션 안에 있는 요 히스토리에 요 세 번째 요 두 개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죠? 요 세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탁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자 여기 이제 저장된 것까지 요 내용 앞에 지금 질문한 거 있죠? 까지를 모두 다 요 제미나이한테 던져줘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제 이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요런 거 이제 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낼 때는 이 한 문장을 보내지만 실제 얘는 이 전체 내용을 다시 이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요 결과를 이제 또 이제 리턴해 주면 리턴된 결과 응답을 다시 이제 요 챗 세션 안에 요 히스토리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하면 첫 번째 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하면서 여기 이제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앞에 대화한 내용을 이제 얘가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는데 앞에 내용을 일일이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첫 번째 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네 번째 턴 가면 갈수록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져야 돼요. 왜? 앞에 내용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앞에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 앞에 거 이제 참조해서 얘가 알아서 이런 내용이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연결해서 요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구나. 얘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으면 싱글턴하고 멀티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인공지능 사용할 때, 메시지 주고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까지 끝이 났고요.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을 좀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멀티턴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멀티턴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멀티턴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쪽에 이제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제 소스 코드가 보일 거예요. 파이썬 소스 코드인데 위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제미나이 API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 이제 모델을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리스트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이제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죠. 롤 유저고 파츠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세요. 롤 유저고 파츠는 인공지능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 놓고 히스토리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폼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 값을 이제 요소를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면서 폼을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히스토리를 따로 이제 끄집어내서 앞에서는 이제 그 세션이라는 걸 사용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히스토리를 직접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히스토리에다가 요 이제 질문 유즈 쿼리를 어펜드 메소드상에서 저장을 해놓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문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즈 쿼리에 요 파츠 부분에 이게 맵이죠, 맵. 그래서 자 0번 인덱스 값, 요 질문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자 generate 자 컨텐트 요거 이제 이용해서 요거 이제 히스토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자 여기 이제 응답에 대한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줘요. 화면에 response.txt에서 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응답도 요 히스토리 이제 객체의 요소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response.candidate 0, content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0번 인덱스 사용해서 응답 내용을 히스토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실행했던 이제 멀티턴 유기에서 이제 실행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 줘라고 하면 이제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있는지 한 문장으로 답해 줘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턴 방식의 이제 메소드 이제 모델 개체 제너레이트 컨텐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싱글턴 코드에서 요 제너레이트 컨텐트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대화 이력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히스토리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사용자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대화 이력을 모델.generate 컨텐트 호출할 때마다 인자값으로 여기 보시면 요 히스토리를 요 다음 이제 요청할 때 이렇게 계속 던져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응답 받은 거는 여기 이제 히스토리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그죠? 질문할 때 질문 추가하고, 그죠? 추가된 히스토리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모두 다 메시지로 보내주고 응답 받고, 받은 응답은 다시 히스토리에 어펜드 메소드상에서 저장하고,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비록 이제 싱글턴 방식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도 대화 이력 전체를 참조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언어 모델이 대화하는 원리를 지금 이제 설명한 거고요. 언어 모델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람처럼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형 언어 모델이란 그것도 결국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반환하는 함수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코드가 들어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입력값이 이전에 나오던 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처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턴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싱글턴이 있고 멀티턴이 있는데요. 자, 제미나이와 이제 멀티턴으로 메시지로 이제 주고받을 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API 사용법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 뭐 어느 걸 사용해도 멀티턴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와 모델 간의 대화 사이에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 없다면은 첫 번째 멀티턴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요 챗 세션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대화하는 중간에 뭔가 개입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요 챗 세션 개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와 모델 간의 대화 사이에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멀티턴 방식 중에 첫 번째 방식인 챗 세션 개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고, 자, 어떤 이유로든 메시지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고 모델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뭔가 처리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필터링 하거나 여러가지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멀티턴 방식 중에 두 번째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방식의 예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이제 멀티턴 방식 1과 2를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답 메시지 길이가 이제 제미나이가 응답을 해주는데요.
40자 이내로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40자를 초과했다 그러면 다시 다시 대답해줘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멀티턴 방식은 이게 안 되는데, 두 번째 멀티턴 방식을 이제 쓰시면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응답이 왔을 때 요거죠. 응답 길이가 40자 이내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해서 40자 이내가 그러면 다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질문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히스토리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대화 하나를 이제 가져오죠. 얘를 이제 가져와서 인공지능에 대해 40자 이내의 문장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그죠? 가져와서 질문을 이제 등록하죠. 히스토리에다가 등록하고, 질문을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제미나이 API를 통해서 제미나이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프롬프트를.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토리에 지금 이렇게 질문이 저장이 돼 있죠. 일단 던져주면 이제 결과 응답을 이제 제미나이가 해주게 되고, 그게 이제 리스판스라는 이제 곳에 이제 리턴이 됩니다. 그런데 요 리스판스가 진짜 이렇게 40자 이내로 인공지능이 대답을 줬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자 이내로 응답을 줘 했을 때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려서 실행을 하게 되면 40자라고 딱 제한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판스로 응답된 요 텍스트 값을 보시면 length라고 하는 len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해 가지고요. 문자열의 길이가 40을 초과하느냐, 응답의 길이가 자 40자를 초과하는지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while모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40자를 초과하면 이거 잘못 응답 준 거니까 요거 초과하는 동안은 계속 응답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프린트 응답 메시지 길이 해서 여기 이제 요거 그대로 넣었죠. length 메소드 이제 사용해서 response.text 해서 응답 길이 지금 40자를 초과했으니까 40자 초과됐다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고, 그죠? 다시 모델.generate underbar content generate underbar content 메소드 상에서 다시 이제 질문 히스토리 있는 질문 다시 이제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받습니까? 40자 이내의 문장으로 응답이 올 때 동안 계속 받다가 40자 이내가 들어왔어요. 40보다 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while문을 돌지 않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요 응답을 이제 출력하죠. 40자 이내로 온 응답을 출력을 하고 히스토리에다가 요 응답을 이제 저장합니다. response.candidate의 0번 인덱스 안에 있는 이제 컨텐트 값을 이제 append 메소드 사용해서 히스토리에다가 저장합니다. 그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쿼리스에 있는 요소를 또 하나 이제 끄집어내서 유저 쿼리에 또 집어넣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유저 쿼리의 요 파츠의 0번 인덱스에 있는 두 번째 프롬프트 내용이죠. 질문을 또 이제 가져와서 의식이 있는지 40자 이내의 문장으로 답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답하래 주는 거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미나이가 이제 응답을 해줄 때 40자를 초과한 응답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보면 모델.generate content, 모델.generate content 요 메소드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40자를 초과하지 않는 리스판스 값이 리턴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하고 예, 시스토리에 요 응답을 이제 추가해주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델에게 40자 이내로 작성해 달라고 지시했지만 항상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0자로 초과하면 제시되도록 구현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문장을 한 문장이 아니고요. 요거처럼 예,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40자를 초과인데 조금 줄여가지고 한 20자 정도로 해서 예, 20자 이내로 예, 설명해줘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글자만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넘어갔죠? 그죠? 예. 제가 20자 이내로 달라 그랬는데 얘가 말 안 들어요. 예, 이런 거는 딱 이걸 막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작성하듯이 그렇게 이제 카운트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20자 똑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20자 이제 이내에 이제 문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계속 다시 날리는 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포물.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설명에 어느 모델에서 40자 이내로 작성하려고 지시했지만 항상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챗 GPT도 마찬가지로 지시 안 따르죠. 20자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40자로 초과할 경우에 재실행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델은 이제 응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챗 세션 개체를 사용하면 중간에 끼어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로직을 자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챗 이제 세션 객체는 샌드 메시지 메소드는 질의응답 대화 이력에 담는 과정을 메소드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개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챗 세션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긴 한데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간편하죠. 그죠? 근데 개입할 때는 좀 어렵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